2026년 새해를 앞두고 저희 부모님께 뭐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와, 정보 보도 자료부터 신문 기사까지 정말 자료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보는 정말 많은데 이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꿰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뭐 선정 기준액이니 부양 의무자니 용어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노후 자산 관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2026년부터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늘리고 또 고정 지출은 확 줄여서 진짜 쓸 수 있는 돈을 극대화하는 거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딱 1월 1일이 되면 뭘 해야 하는지 그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요, 이게 무슨 시혜나 용돈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국가의 뭐랄까 만기 환급금 같은 거거든요. 아, 만기 환급금이요? 네. 근데 이 환급금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고 꼭 인출 신청을 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그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산 증식 항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입니다. 자료 보니까 2026년부터 월 최대 지급액이 40만 원 수준으로 오르네요. 네,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64만 원이니까요. 와, 64만 원? 그렇죠. 1년이면 거의 770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웬만한 예금이자보다 훨씬 낫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시그널은 금액 인상보다도 수급 대상이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 한 채 있으니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손실을 부르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들께 훨씬 유리하게 바뀌거든요. 어떻게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집 공시지가가 좀 올랐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사준 자동차 때문에 예전에 탈락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런 재산들을 소득으로 바꿀 때 빼주는 공제액이 확 커지면서 예전엔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분들이 대거 수급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하, 그 대문이 넓어졌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대문으로 들어가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한번 떨어져 본 분들은 다시 신청하기 좀 주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주저하는 시간이 돈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3년 전에 탈락하고 그냥 포기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제가 등을 막 떠밀어서 다시 신청하시게 했는데 월 38만 원 대상자가 되셨다고 전화기 너머로 우시더라고요. 그 3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공중에 날리고 계셨던 거죠. 와,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안 됐으니 지금도 안 될 거야. 이 생각은 오늘부로 그냥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1월 되자마자 신분증 하나만 딱 들고 주민센터 가셔서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재심사 받으러 왔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라는 점도 자료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될 걸 3월에 신청했다. 그럼 앞에 2달치 약 8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기회비용 손실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기초연금 재신청으로 고정수입 확보하기. 자, 이렇게 기본소득을 확보했으면 이제 매달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막아야죠. 바로 주거비와 난방비입니다. 맞습니다. 버는 것만큼 쓰는 걸 통제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바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국가가 좀 덜어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런 시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녀 세대도 집값이다, 교육비다 해서 살기 팍팍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녀의 책임을 덜어준다기보다 어르신 개개인의 주거 안정은 이제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 이런 선언에 가깝습니다. 자녀 소득이랑 상관없이 오직 부모님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결정하니까요. 더 이상 자녀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된 겁니다. 아, 자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정말 큰 문턱이 사라진 거네요.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사시는 분, 자가인 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통장에 직접 넣어드리고요. 자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낡은 보일러나 도배, 장판 교체하는 수선 유지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선 유지급여요? 네, 이게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큰 공사도 지원되니까 이건 뭐 집의 가치를 높이는 일종의 리모델링 투자금을 받는 셈이죠. 와, 여기에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아줄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도 더해진다고요? 네, 일종의 에너지 연금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40만 원 가까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전기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겨울에 가스비나 등유, 연탄을 살 수 있는 카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이 에너지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소득 늘리고 주거비 걱정 덜었으니 이제 노후의 가장 큰 재무적 위험, 바로 의료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유독 치과 관련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옛말이죠. 잘 못 씹으면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큰 병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 치과 치료 문턱을 대대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개수가 평생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2개에서 4개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어금니 위아래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사실상 2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비싸서 미루셨다면 2026년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죠. 아, 그리고 틀니 쓰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틀니는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틀니를 한 번 맞추면 7년을 써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교체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집니다.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견이 많았죠. 5년마다 입에 꼭 맞는 사틀니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식사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게 곧 삶의 질이거든요. 이건 비용 절감을 넘어 삶의 질에 대한 투자인 셈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말고 다른 수술비 지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개안 수술비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야만 알 수 있는 숨은 혜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다면 뭘까요? 아,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아프다고 병원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가면 안 되는군요. 네. 이 모든 의료비 지원의 대원칙은 선신청 후 치료입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가서 제가 이런 수술을 받을 건데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치료부터 받고 영수증 들고 가면 소급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수백만 원 아낄 기회를 그냥 날리는 거죠. 선신청 후 치료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통해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급여 수준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제2의 월급 개념으로 바뀝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익형 일자리 활동비가 월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요. 하루 3시간씩 열흘 정도만 일해도 그 정도 돈이 생기는 거네요. 어떤 신문 칼럼에서 나라에서 유급으로 운동시켜주는 셈이라고 했던데 재밌더라고요. 하하, 맞는 말이네요.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3회 서비스형 일자리는요, 월급이 무려 80만 원대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80만 원대요? 네.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행정기관에서 민원 안내를 돕는 일들이죠. 이 정도면 기초연금 40만 원에 일자리 소득 80만 원, 합치면 월 1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노후 생활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죠. 일자리 종류도 예전처럼 동네 청소 같은 단순 업무 말고 훨씬 다양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직무가 많이 생겨요. 카페 같은 데서 키오스크 사용법 알려드리는 디지털 안내사,
또 아이들 등하굣길 지켜주는 안전지킴이처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급여 오르고 일자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소문이 빨라서 금방 마감됩니다. 보통 매년 12월 말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데 연초에는 이미 인기 자리가 다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12월 초부터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어떤 일자리가 나올지 상담받고 신청 기간이 열리자마자 바로 서류를 내는 선점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발 늦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역시 정보와 타이밍이 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혜택입니다.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까지 해결했으니 이제는 풍요로운 여가를 즐길 차례인데요.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줄 교통비와 문화생활 지원입니다. 이전에는 지역마다 이게 지원이 다 달라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2026년부터는 전국 통합 교통카드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전국 통합이라면 혹시 서울 사시는 어르신이 이 카드로 부산 가서도 버스나 지하철 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에 매달 교통비가 현금처럼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와, 1년에 그럼 6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분들이랑 지방으로 기차 여행 가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이건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걸 넘어서 활동 반경을 전국 단위로 넓혀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여기에 문화생활 지원도 더해준다고요? 네, 실버 문화 바우처 혜택도 강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통카드에 같이 충전이 됩니다. 영화 보거나 책 살 수 있게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정말 좋네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행동 요령이 있겠죠? 기존에 쓰던 카드 그냥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쓰시던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가 있더라도 2026년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통합카드로 교체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1월 1일 되자마자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새로 나온 통합 바우처 카드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기초연금으로 소득 올리고, 주거의료비로 지출 막고, 노인 일자리로 추가 소득 얻고, 교통문화비 지원으로 삶의 질까지 높이는 5단계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네요.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만 내 것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갔는데 대상 아니라고 하면 창피하잖아. 서류 복잡해서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문턱을 못 넘으세요. 하지만 요즘 주민센터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오히려 이런 혜택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니까요.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행동 지침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준비물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새로 바뀌는 노인복지 혜택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다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요. 이 혜택들이 결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요,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 키워내신 그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자 감사 인사입니다. 이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당신의 노후를 더 품위 있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이 혜택들을 단순히 받는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금융 포트폴리오로 한번 재구성해보시면 어떨까요? 기초연금 40만 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80만 원, 여기에 주거비, 교통비 절감액까지 합치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안정적인 재원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2026년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해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그동안 꿈꿔왔지만 미뤄뒀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볼 충분한 기회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2026년 1월부터 우리 부모님, 또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복지 혜택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네. 이 자료들을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죠?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르신들 삶에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될 5가지 핵심 혜택,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부에서 돈을 더 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가 됐거든요. 오늘 살펴볼 정책들은 바로 그에 대한 국가의 약속인 셈이죠. 국가의 약속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거든요. 바로 그 간극을 오늘 저희가 좀 메워봐야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이 그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혜택부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기초연금입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 1월부터 지급액이 월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나와 있네요. 네, 상당한 변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인가요? 혼자 받으시면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이제 감액 규정이 좀 있어서 월 64만 원입니다. 64만 원이요? 네, 이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요. 아, 그렇죠. 손주들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월 64만 원이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조그만 집 한 채 있고 자식들이 용돈 좀 주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시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아주 크게 완화가 됩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이요? 네, 자료에 재밌는 비유가 있던데 예전에는 이 기준 통과하는 게 거의 바늘구멍에 실꿰기 같았다면요. 아, 바늘구멍. 이제는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졌다는 거죠. 바늘구멍이 대문이 되었다. 어우,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그렇게 문이 넓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자녀 명의 집에 같이 사셔도 이게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네. 오래된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재산 산정 방식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은 평가에서 빼주거나 공제액을 크게 늘려서요. 아, 과거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어르신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려는 정책 철학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몇 년 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그 기억 때문에 헤이, 난 안 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달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신청주요. 왜 국가는 이렇게 중요한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꼭 신청을 해야만 줄까요? 맞아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누가 대상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한계고요. 국가도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둘째는 철학적인 문제인데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의사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행위는 나는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사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절차인 셈입니다. 아, 내 권리는 내가 목소리를 내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냉정하고 중요한 현실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 만약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미루다가 3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앞선 1, 2월분, 그러니까 8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네, 소급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단 하루도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의 핵심은 넓어진 대문을 믿고 지금 당장 신청하는 것이군요. 자, 그럼 이렇게 확보한 소중한 연금,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게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아, 정말 무섭죠? 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혜택, 에너지 바우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보일러 온도 1도 올리는 것도 큰 부담이셨을 거예요. 맞아요. 2026년부터는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3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연가 40만 원이요? 와, 한겨울 두세 달치 난방비는 충분히 해결되겠는데요? 그럼요. 아주 큰 금액이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인가요? 뭐 현금으로 주나요? 그보다 훨씬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드리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편리하네요. 네. 만약 등유나 연탄을 쓰시는 댁이라면 그걸 살 수 있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요.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을 위한 국가의 맞춤형 선물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거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알아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가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네, 아닌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간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거군요.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번거롭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제도가 개편되고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해에는 더욱 중요해요. 아, 매년 소득이나 가구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서 올해도 저는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라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이 가정은 이제 이 혜택이 필요 없나 보다 라고 간주하고 다음 해 예산에서 그냥 빼버립니다. 와, 정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딱 맞네요.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잊지 말고 새로 신청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비를 아꼈으니 이제 건강을 챙겨야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씹는 즐거움과 직결되는 아주 파격적인 치과 지원 혜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일 겁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개수가 평생 2개에서 4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2개에서 4개요? 와, 이거 엄청난데요?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훌쩍 넘죠? 본인 부담금이 30%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수백만 원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영양 불균형이 오고 이게 다른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단순히 치아 몇 개를 더해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틀니 쓰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고요? 네, 기존에는 틀니를 한번 맞추면 7년을 꼬박 써야 새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7년이요? 너무 긴데요? 그렇죠. 잇몸은 계속 변하니까 틀니가 헐거워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 교체 지원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아, 5년으로? 네, 이제 5년마다 나라 도움으로 입에 딱 맞는 새 틀니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당장 내일 치과에 예약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게 바로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정 후 진료 원칙입니다. 선행정 후 진료요? 먼저 행정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아라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정보를 듣고 무작정 치과부터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서 이번에 임플란트 지원 들었다던데 제가 대상자 맞나요?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승인 서류를 가지고 치과에 가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서류가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치과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니군요. 만약에 순서를 어기고 치과부터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그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요. 나는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와, 그리고 이런 복지 혜택은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예산이 다 떨어져서 순번이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아, 선착순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 소식을 듣는 즉시 치과가 아니라 주민센터로 먼저 달려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치과 지원은 주민센터 먼저, 치과는 나중에. 이 순서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활력과 품위를 지켜줄 노인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양쪽으로도 늘어나지만 질적으로 크게 바뀝니다. 질적으로요? 네. 과거에는 동네 환경미화나 단순 노무 활동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요. 자료를 보니까 흥미로운 일자리들이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키오스크 사용법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사, 아이들 등하굣길 지켜주는 안전 지킴이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 일자리들은 어르신들에게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수가 현실화된다는 점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활동비가 30만 원을 넘어서 32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요. 오, 조금 더 긴 시간이라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급이 무려 80만 원대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80만 원대요. 이 정도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든든한 고정 수입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와, 급여도 오르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다면 당연히 하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네. 2026년부터는 그야말로 좋은 노인 일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탈전이요. 네. 남보다 한 발 늦게 움직이면 자리가 다 차서 1년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매년 연말인 12월이나 연초인 1월에 신청이 마감되거든요. 아, 연말 연초? 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자마자 혹은 아예 그 직전인 12월 말부터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내년도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좋군요. 그럼요. 전화로만 묻는 것보다 직접 가서 담당자와 얼굴을 익히고 상담하면 본인 적성에 맞는 더 좋은 자리를 추천받을 확률도 높아지고요. 아, 설령 1차 모집이 끝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1월 중순쯤 추가 모집이나 대기자 등록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 문을 두드려보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연말 연초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이 핵심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혜택입니다. 네. 어르신들의 즐거운 외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교통 그리고 문화 바우처입니다. 네. 그동안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헷갈렸던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2026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바우처 제도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 통합이 되는군요. 네.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통합카드가 발급되고요. 여기에 매달 약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포인트가 현금처럼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매달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이네요. 와, 자녀들 보러 다른 지역에 가거나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교통비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드리는 게 목표죠. 여기에 보너스 같은 혜택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너스요? 네. 매달 15,000원에서 2만 원 상당의 실버 문화 바우처가 이 카드에 함께 충전됩니다. 문화 바우처까지요? 네. 이 포인트로 동네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도 보시고 서점에서 읽고 싶었던 책도 사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좋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미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한 교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으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카드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혜택의 함정이자 핵심입니다. 아, 함정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안 되는군요. 네, 2026년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카드라 있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새로운 통합카드로 교체하거나 갱신 신청을 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나는 이미 카드가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매달 10만 원이 넘는 혜택을 그냥 놓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걸 몰라서 여전히 본인 돈으로 시외버스를 타거나 문화생활은 꼼도 못 꾸는 안타까운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 혜택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아껴드리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기찬 외부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국가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오늘 2026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5가지 핵심 혜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소득 기준에 문이 활짝 열린 기초연금은 탈락 경험이 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고, 맞습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는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또 신청해야 합니다. 네, 매년이요. 셋째, 치과 지원은 치과보다 주민센터 승인이 먼저. 넷째, 경쟁이 치열해질 노인 일자리는 연말 연초에 미리 움직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바우처는 기존 카드가 있더라도 새 통합카드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바로 신청주의였습니다. 네, 내가 먼저 손을 들고 저 여기 있어요, 이 혜택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국가는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로 신분증을 챙겨서 집 앞 주민센터를 향하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는 걸 어려워하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요. 요즘 주민센터 직원분들 어르신들의 방문을 정말 반기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옆에서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이니까요. 맞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정보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왜 여전히 복지 혜택을 찾아내고 신청해야 하는 책임은 오롯이 아파고 나이 든 개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미래에는 국가가 먼저 데이터 분석으로 수급 대상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어르신,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적극적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